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슈퍼위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캠프 간의 막판 공방이 재점화했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뜨거웠던 민주당 경선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율 넘기면 이번 주 일요일에 최종 후보 결정되는 거고요. 만약 과반 득표에 못 미친다면 결선 투표로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 승부를 앞둔 두 후보 캠프의 뉴스쇼에서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판단을 좀 해보세요. 먼저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 맡고 계세요. 김종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종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예. 캠프 분위기 어떤가요? 예, 이제 마지막 사흘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 이 선거운동 하던 그 시기보다 네. 더 좀 긴장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투표율이 벌써 70%를 돌파했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차 때하고 비교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더 올라간 건데 이건 누구에게 네. 유리하다고 캠프에서 보세요? 그건 모르죠. 표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약간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집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거 결선 투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모여보자. 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열어봐야 한다. 사실 지난 주말 지내고 나서 이재명 캠프 분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사실상 게임 끝났다. 뭐 이런 네. 언급들도 있었거든요. 예.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53%에서 54% 정도 되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의 지금 현재 지지율이. 예. 그래서 이게 10몇 프로의 차이를 이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네. 이 50% 미만만 되면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3, 4%의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판에 이낙연 후보로 좀 지지가 모아지면 가능하다. 완전히 최선을 판을 다해서 한번 해봅니다. 예. 뒤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예. 달라는 그 메시지. 예.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메시지,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안정감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본선이 네. 불안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던데 네. 어떤 상황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단 국민들한테 추진력이 있다 또는 이제 메시지가 선명하다,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지지를 많이 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항상 이제 정치도 그렇, 뭐 사람 사는 게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있는 건데. 네. 대표적인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재명 이른바 지지층이 형성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또 위험한 정책이다. 그 하나의 예산 60조를 이런 그 경제 활성화 정책에 쏟아붓는 게 이게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반론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 이게 좀 새로우니까 한번 믿고 맡겨보자.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잘 안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본선에 가면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대장동이나 뭐 이런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업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좀 안정감 이런 면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자격이 없다, 뭐 심각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낙연 후보와 비교해 볼 때 네.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최장수 총리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그 특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그 국내 극복 초기 과정에서 위기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왔던 그런 이제 경력들이나 경험들이 아마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더 안전적인 후보 말씀하셨고, 불안함의 측면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대장동 얘기하셨는데, 네. 어제 서른 선대위원장,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이재명 지사가 구속이 되는 상황도 가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막연한 우려를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지금 뭔가 구체적인 제보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제가 저도 그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다가 예. 가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구속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되거나 좀 와전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이제 구속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사권자이자 또 결재권자인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뭔가 또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구속될 상황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가상 정도 표현하기 위한 표현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사실관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판단까지는 지금 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히 제보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게 연관이 돼서 이재명 지사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찰 수사에서 뭐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 예. 그거는 좀 성급한 얘기고요. 일단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기관, 네. 이 기관에 뭔가 법적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가 현재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제보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결정적 제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정적 제보가 있다 이러셨고 이낙연 후보 출연하셨을 때도 우리가 내가 이제 듣고 있는 것은 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은 좀 이게 뭔지에 대한 힌트를 주셔야 당의 유권자들이 뭐 알아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제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도 있고 뭐 여당에도 있고 또 캠프마다 있을 텐데 예. 그게 만약에 확실하고 확인된 거면 공개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그러면은 서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결정적 제보라 하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제가 서른 의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를 특정해서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예. 그건 아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수사에서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특검으로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연일 주문을 하는 건데 특검이냐, 뭐 합수본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검경 수사냐 어느 쪽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일관되게 특검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수사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협력 수사가 필요하고 합수본 형태가 좋다. 이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미 말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마치 이낙연 후보가 특검에 동조할 듯이 이렇게 이제 한자가 깔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안 좋은
정치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김종민 의원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낙연 캠프 김종민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얘기도 들어보죠.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남은 사흘 이재명 캠프는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세요? 판세? 뭐 이미 대세는 뭐 결정된 게 아닌가, 큰 흐름은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또 선거라고 하는 게 끝나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겸손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또 본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러셨어요. 뭐 판이 뒤집힌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3-4% 정도만 이제 이 지사 쪽에서 빠지면 네.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 캠프 이낙연 캠프는 보신대요.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뭐 7월부터 계속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곧 골든 크로스가 온다, 곧 뒤집어진다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어제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73%를 넘었습니다. 투표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 결국 이재명 우리 후보로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지지층 결집이라고 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높은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안해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정반대에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분들은 참여 잘 안 하겠죠, 사실은.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앞서 김종민 위원장은 조금 살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른 위원장은 어제 세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경하게.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의 배임 가능성 또 구속 가능성도 가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그 막연한 상상 추측 아니겠습니까? 결국 게이트라고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확실한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고 거기에서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리급의 월급 250 내지 뭐 350 받았던 그런 대리급의 사원이 50억의 퇴직금을 갖다 받았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를 규정하겠습니까? 현재까지도 화천대유에 관련된 뭐 법률 고문이라든가 자문회분들 원유철 전 의원 또 그 부인께서 거기 고문으로 있다고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각 여러 뭐 법원 검찰 출신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네네. 그 구속 영장에서 뭐 뇌물 받고 이런 걸 보면 유동규 씨 혐의는 상당히 짙어 보여요. 근데 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 측근 아니냐인지 이게 결정적인 지금. 저는 뭐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측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34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었고 예. 2017년도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또 본부장을 했었고 진짜 측근이시잖아요. 네, 인수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했었고 예. 지금 현재 총괄 특보단장 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사석에서 스치면서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전 전혀 모릅니다. 유동규를.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때 비서들, 예. 경기도지사 때 비서들, 주요 산하기관장들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네. 그분이 선거 때 같이 뛰고 지지하고 하다못해 이제 관광공사 사장까지 하셨는데도 못 보셨다고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라든가 2017년도 경선 네. 때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성남시장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뭐 제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네. 시장 선거 캠프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죠. 시장 선거 때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나는 본 적이 없다. 뭐 네. 정 의원님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핵심 비서들 산하기관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2017년도 대선 그 경선 때 예. 캠프를 총괄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앉히고 그건 그 사장 이전의 대리로 문제이기 앉히고? 때문에 예. 제가 잘 모르겠죠,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서른 의원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낸 거는 네. 그러니까 근거로 든 건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뭐 오선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내 하신 건 아닐 테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보라 그런 게 또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공개적으로 그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갖다 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정말 이게 어떻게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근거를 제시하고 예. 또 그 제시된 근거가 네. 허위의 근거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게 찌라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찌라시 뭐 사설 정보지에 나오는 정도 수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갖고 사실 확인을 갖다 하나하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네. 정영학 녹취록 혹시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갖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고 뭐 정치권에도 있다고 하는데 확보하셨어요? 저희는 뭐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뭐 이걸 직접 봤다고 하는 분들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 당 소속 의원님. 거기에 무슨 정치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네네.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 정치자금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 정치자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갔습니다. 그 50억이 사실 정치자금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정치자금이 정치자금 내지는 예. 또 뇌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라든가. 저는 그 표현이 그분들이 어쨌든 정치권의 어떤 로비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혹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뭐 보시는 0.1%도 거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이란 단어가 그 녹취록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저는 뭐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어쨌든 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공평무사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참 관심 있게 보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야말로 지켜보겠다 원론적으로. 뭐 일반적인 의미 같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기류를 청와대도 느꼈기 때문에 엄중이란 단어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그냥 뭐 그분들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성호 의원 이재명 캠프 단장 맡고 있는 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갈 것이요. 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른바 깨시연이라는 단체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해경궁 김씨 소송 네네. 그때죠. 네네. 담당 변호사가 현금 3억에 주식 20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보인다. 근데 이재명 지사 재산 신고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고발한 거예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도 며칠 전에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확인했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 해당 뭐 변호사.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 저는 뭐 그건 또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나 그의 그 배우자에 관련해 갖고 예. 재판에 관련해 갖고 변호사 비용에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저는 의혹이 없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소송 들어가십니까? 저희들이 뭐 강력한 지금 법적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경선 후에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경선 끝나고 나면 이제 패배한 후보들이 승리한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뭐 선대위원장도 맡고 뭐 이런 네. 거 하잖아요. 예. 그게 의무는 아니고 관행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집권,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진출해갖고 예.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입니다. 예. 또 서른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 출발해갖고 40년, 50년 가까이를 민주당을 지켜온 분입니다. 저는 뭐 두 분의 양식을 좀 믿고 있고요. 워낙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재집권의 의지와 그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배신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죠. 재집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재집권해서 문재인 정부의 노선과 가치를 계승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뭐 경선 후보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원팀 선언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 공식적인 액션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다 이렇게 같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게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름이 나오니 그러니 그럼 특검하자. 못 받을 이유가 뭐냐. 네네.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 오히려 특검하자.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특검이 매우 정략적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특검을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윤석열이나 그 배우자까지 볼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예.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 준비하고 기록 검토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 최소 특검 수사 기간이 2달 아니면 3달 정도 될 것이고, 네. 그럼 내년 선거 끝납니다. 결국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만 그냥 맡긴다 하더라도 합수본 수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안 믿을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이런 식 사건은. 정권이 최종적으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내년에 당선될 거라 확신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갖다가 불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지부진 시간 끌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그런 얘기도 상황은 나와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하게 증거법에 의해 갖고 명명백백하게 가려야만 검찰이나 경찰도 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수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저희는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캠프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